4번 보시면 갑이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권총으로 살해했네요. 갑이 이 사건의 범인이고 그 다음에 범행 현장 인근에 CCTV 녹화가 되었고 사경 P는 관리자가 녹화된 저장 장치에서 범행 장면이 복사된 이동 장치를 건네주자 A를 압수했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갑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했고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여러분 얘가 범인이고 항상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방식이 FM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사례형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고민 중인데 이렇게 푸는 게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좀 요런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시험장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상황은 여러분들 시간이 남을 때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안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선지를 좀 먼저 봐가면서 푸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이런 게 푸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뭐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사례를 파악하는 과정이니까 뭐 몇 분째 풀어봅시다. 그래서 갑이 범인이고 그다음에 갑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했더니 이메일에는 B가 갑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 얘는 사실 일종의 B는 공범이 될 여지도 조금 있고요. 좀 여지도 있고 어쨌든 이 사건의 어떤 관련자, 일종의 참고인이라고 일단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래서 먼저 기억 보시면은 USB CCTV에 녹화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PC에 이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이 관리자가 USB에 담아가지고 사경에게 넘겨줬을 때 사경은 당연히 이 USB에 관련된 정보를 증거로 낼 거고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입증돼야 돼요? 이 원본에 담긴 영상하고 이 복사본 사이에 그대로 복사가 됐다. 그 사이에 뭐 위작 같은 게 없다라는 게 당연히 입증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뭐 기억은 시용 내용이고 USB에 저장된 파일은 복사가 될 때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라는 거. 근데 사실 뭐 동영상은 편집하기 쉽지도 않고 해서 동영상 인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2번 봅시다. 그러네. 사실 여기에 찍힌 사람은 갑이야. 찍힌 사람은 갑이고 이 원룸 주인은 제3자가 될 거 아니에요.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이렇게 CCTV 마음대로 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면 아무 데나 가가지고 CCTV 좀 봅시다. 우리 할 수 있나? 못해요.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언제 가능하냐면 범죄 수사 목적으로는 제공이 가능해요. 범죄 수사 목적으로는 제공이 가능해. 그러면 이게 원칙이긴 한데 좀 가끔 호텔 같은 데서 CCTV 잘 줄까 안 줄까? 협조 요청하면 안 줘요. 호텔은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범죄 수사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호텔은 안 줘? 또 거기에 보면은 이 개인정보에 이 개인정보를 제공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범죄 목적으로 제공은 가능한데 그 제공되는 자의 개인정보에 좀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럴 때는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있긴 있어. 되게 모호하죠, 여러분. 그럼 언제 제공할 때 얘한테 부당한데? 그러니까 호텔 측은 뭐야? 우리는 고객님들 정보 못 준다. 라고 안 줘버리는 거고 범죄 목적으로 필요하면 달라 할 수도 있는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 안 되면 뭐 영장 가져가야죠. 그래서 관리자가 범죄 목적으로 제출해도 그러니까 범죄 수사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 맞겠고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그러면 범죄 영상
영상이 진술 증거예요, 비진술 증거예요?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 CCTV 영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CTV 영상에는 그 녹음도 잘 안 돼요. 대부분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비진술 증거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전문법정은 안 되겠죠. 전문법정은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진술 증거에서 전문법정은 안 된다. 맞겠고 전문법정이 되려면 진술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가봐야 돼? 지금 B가 갑한테 보낸 이메일, 이 이메일의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자, 312조야, 313조야? B가 갑한테 메일 보낸 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적어도 몇 조는 아니야? 12조는 아니야. 313조로 가야 돼요. 그리고 313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뭐만 입증이 되면 돼. 이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요거 궁금하지 않아. 너 그때 네가 작성한 대로 그대로 작성되어 있어? 실질적 진정 성립만 인정되면 돼요. 그리고 물론 법정에 나올 거니까 반드시 할 거고 해서 진정 성립만 인정이 되면 돼. 그러니까 자, 이 메일을 B가 보냈어요. 근데 B가 내가 갑한테 메일을 보냈나 안 보냈나 안 보낸 것 같은데요 라고 실질적 진정 성립을 네가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과학적 방식으로 우리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방식 중에 참고인 조서는 여전히 뭐가 가능해요? 영상 녹화물을 통해서 진정 성립 가능했잖아. 비록 검사 작성 필요는 날라갔지만 참고인 여전히 남아 있어. 근데 지금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영상 녹화물은 없을 거야. 녹화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방식 B의 컴퓨터의 어떤 해시값이라는 비교를 해봐가지고 네가 보낸 게 맞네 라고 인정만 되면 이거 실질적 진정 성립을 물론 이 작성자가 인정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작성자가 맞습니다. 제가 적은 게 맞아요 라고 인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방식으로 아니야 네가 쓴 거 맞네. 이게 필적이면 필적조 해보고 네가 쓴 거 맞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인정만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객관적 방식으로 성립이 인정이 되면 증거로 가능해서 증거를 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5번까지 보고 싶까요? 5번까지 보십시다. 경관 남았으니까 5번까지가 이제 우리 올해 시험 문제였죠. 자, 갑과 을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와 B를 일단 항상 범인을 적어놔야 돼. 범인을 적어야 돼. 갑과 을은 범인을 통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남산부근을 들어보던 중에 A와 B가 잠시 차에 내렸을 때 갑이 을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했는데 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범죄를 제안했는데 을은 동의를 안 했다라는 말은 범죄에 대한 지금 뭘 안 하고 있다? 공모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판례가 조금 주의하셔야죠. 보통의 경우에 그런 판례들이 훨씬 많기는 해요.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한 명이 강간을 하고 한 명은 옆방에서 애들을 감시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강간을 안 해도 강간죄 공범이야. 갑을병이 강간하러 갔는데 갑하고 을이 강간하러 갔는데 갑이 먼저 강간을 하고 두 번째 을이 강간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혼하니까 강간하지 않았다.
그럴 때 강간죄 미수가 돼요, 안 돼요? 미수가 안 되죠. 왜? 이미 강간은 공모를 하고 갑이 먼저 강간을 했을 때 이미 특수강간이 기수거든. 그러니까 을은 네가 멈춰도 미수가 되려면 실행의 착수가 없어야, 그러니까 실행 착수 다음에 결과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특수한 기수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 애초에 뭐부터 안 해? 애초에 공모부터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당 남겨진 B에게 신체 접촉도 안 하고 B하고 이야기만 나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 강간에 대해서 을은 공모를 한 바가 없어 가지고 강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갑은 A를 습속해서 얘는 강간하려고 했죠. 얘는 강간의 고의가 있고 얘는 고의가 있으니까 강간하려고 했으나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파요 하고 애원을 하니까 강간행위를 중지했다. 근데 우리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강간죄 중지미수, 그러니까 중지미수가 인정된 판례는 사실상 한 개, 뭐밖에 없어요.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그거 외에는 뭐 남편이 돌아오네, 배가 아프네, 뭐 불나서 겁이 났네, 칼로 찌르니까 겁이 났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장애미수.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거 중지미수 인정 안 되는 거고, 이거 중지미수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며칠 후 을은 친구 C를 만나 갑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을이 C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사경은 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작성자는 C인데 작성자는 사경이죠. 진술자는 C인데 막상 내용은 C는 을한테 들은 이야기 한 것밖에 없어. C는 을한테 들은 이야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성이 됐고 갑이 강간 미수로 기소가 되면서 C에 대한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출됐으나 갑은 부동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조서의 성격 어떻게 돼요? C가 들은 이야기를 작성한 조서죠. 그러면 C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전문 진술이 기재가 된 조서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증거 능력 인정되려면 뭐 해야 돼요? 원래 을이 말한 거니까 원래 을이 말해야 되는데 을이 사망을 했고 원 작성자인 C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쓴 게 맞아요. 이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을이 살아있어 버리면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서 이런 관점에서 정리해 봅시다. 기억. 을은 강간범의 가공의사 볼 수 없다. 맞네. 아까 지금 우리 그 을은 공모하지 않았다. 이거 창법 쟁점이고. 그 다음에 갑 중지미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말고는 우리 중지미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진술 조서에 기재된 C가 을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작성하는 거는 사경 P고 결국 P가 C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C는 을의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한 번, 두 번이니까 제전문 증거죠. 그러니까 제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맞겠고. 자, 이 진술 조서에 실질적 진정 성립과 특신 상태가 증명되고 C가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는 C 진술 전부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 조서는 애초에 C의 진술이기 때문에 C가 사망 등으로 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못할 때만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312 여러분 진술자 C는 일단 그러면 보자. 하나씩 해봅시다.
이 진술서 있죠. 기본적으로 몇 조로 가야 돼요? 312조에 313조 그 두 개 시작해야 돼. 수사 과정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312조가 되겠네. 312조 될 거고 C 피의자야 아니야? 아니야. 312조 사항. 312조 사항의 요건이 갖춰야 돼야 되고 플러스 이게 C가 경험한 거면 C가 말하면 되지. 그런데 C가 아니라 C도 의뢰 들은 거야. 그런데 원래 의뢰 들어봐야 되는데 을이 사망 등으로 진술을 못해. 사망 등으로 진술을 못한다. 316조 2항. 요거 두 개가 결합돼야. 요거 1항인가 2항인가? 요거 두 개가 결합돼야. 316조 합시다. 헷갈리네. 316조 요거 두 가지가 결합돼야 증언이 있는 거지. 막 이런 반대 신문권 이런 것들하고는 소용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